안녕하세요. 개발하는 막걸리에 장인 정신을 담고 싶은 남자 개막장 류트에이십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막걸리는 한국인의 주식 쌀로 만들죠. 그런데 우리나라만 쌀을 먹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각 나라에서 주로 먹는 식재료로 만든 막걸리는 맛이 어떨까요? 그래서 준비한 로드투 막걸리 세 번째 시간은 이탈리안 막걸리입니다. 먼저 토마토부터 반짝반짝 잘 익은 토마토를 꼭지를 따고 깨끗이 씻습니다. 준비한 토마토를 먼저 말릴 거기 때문에 잘 마르도록 슬라이스 해줍니다. 자른 토마토는 식품 건조기에 넣고 완전히 마를 때까지 건조시킵니다. 토마토를 말려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 토마토가 마르면서 나는 진한 토마토의 향이 마치 이탈리아에 온 듯한 향수를 불러옵니다. 잘 마른 토마토는 따로 보관해두고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다음은 이탈리아 요리의 또 다른 핵심 재료, 허브입니다. 타임, 오레가노, 마조람, 바질, 로즈마리, 세이지, 월계수잎을 준비합니다. 준비한 허브들을 비율에 맞게 섞어서 이탈리안 허브 믹스를 만듭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누룩은 밀로 만들죠. 그리고 이탈리아에는 파스타를 만드는 유명한 듀럼밀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듀럼 통밀을 구할 수가 없어서 직구를 했고요. 듀럼밀을 깨끗이 씻어서 물에 하루 동안 불려둡니다. 확실히 일반 밀보다는 노란빛이 도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불린 듀럼밀은 3시간 동안 물을 충분히 빼준 뒤에 제가 갈 때마다 늘 요즘 세상에도 누룩을 집에서 만드는 사람이 있냐고 물어보시는 방앗간에 가서 분쇄해옵니다. 비닐을 깔고 누룩틀을 올린 뒤 젖은 삼배천을 깐 다음 분쇄해온 듀럼밀로 누룩을 성형합니다. 누룩 사이에 공기가 들어갈 틈이 없도록 꽉꽉 눌러가면서 단단하게 만들어주시고요. 모양을 잡은 누룩은 삼배천을 감싼 뒤에 위에 수건을 깔고 발로 꾹꾹 밟아서 안에 들어간 공기가 모두 빠지게 다져줍니다. 완성된 누룩의 모습입니다. 확실히 국산 밀로 만든 누룩보다는 훨씬 노란색 빛깔이 도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누룩을 발효시킬 차례죠. 티로폼 박스에 비닐을 깐 뒤 말려뒀던 토마토를 바닥에 깔고 그 위에 만들어둔 이탈리안 허브 믹스를 솔솔 뿌려줍니다. 저번 영상에서 말린 오렌지 껍질을 초재로 사용해서 누룩을 만들었을 때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말린 토마토와 허브를 초재로 사용해서 누룩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누룩 위에도 말린 토마토와 허브 믹스를 올린 뒤 비닐로 덮고 뚜껑을 닫은 뒤 내부 온도 35도를 유지하면서 일주일간 발효를 시킵니다. 누룩 위에 곰팡이가 이쁘게 자리 잡았습니다. 지난번 오렌지 누룩과는 다르게 큰 크랙도 없는 걸 보니 기대가 되기 시작합니다. 다음 단계는 이제 이 누룩을 천천히 건조하는 단계죠. 종이 박스에 비닐을 깔고 말린 토마토를 깔아준 뒤 허브 믹스를 뿌립니다. 누룩을 박스에 옮겨 담고 박스에 뚜껑을 덮은 뒤 하루에 한 번씩 뒤집어 가면서 일주일 동안 천천히 말려줍니다. 일주일 동안 천천히 말리면서 누룩 안쪽까지 곰팡이를 채웠으면 이제 밖에서 완전히 누룩을 건조시킬 단계입니다. 건조망에 누룩을 담고 실외에서 일주일 동안 누룩을 완전히 말립니다. 잘 말라서 단단해진 누룩은 겉에 붙은 곰팡이를 털어내줍니다. 완성된 듀럼밀 토마토 허브 누룩의 모습입니다. 외관상으로는 지금까지 만든 누룩들 중에 가장 잘 만들어진 것 같은데요. 안쪽까지 잘 됐는지는 쪼개봐야 알 수 있겠죠. 돌절구로 힘껏 쪼개주면 이렇게 안쪽까지 곰팡이가 잘 채워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누룩을 사용하기 전에 술에 잡내를 더할지도 모르는 잡균들을 제거하는 법죄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누룩을 작게 분쇄해줍니다. 분쇄한 누룩은 일주일간 직사광선에 말리면서 법제를 합니다. 법제가 끝났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술을 담글 준비를 합니다. 오늘 이탈리안 막걸리를 만들려고 리조또용으로 많이들 사용하시는 이탈리아 아르보리오 쌀을 직구했습니다. 밑술 먼저 담글 거기 때문에 이탈리아 쌀을 계량해서 깨끗이 씻어두고 비교를 위해 한국 쌀도 계량해서 깨끗이 씻은 뒤 하루 동안 물에 불려둡니다. 보시다시피 한눈에 보기에도 확연한 차이가 보이는데요. 과연 쌀의 품종에 따라 술맛에도 차이가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물을 흡수해서 통통해진 쌀은 물을 빼주고 고두밥을 지을 준비를 합니다. 렌지에 찜냄비를 올리고 면 보자기를 깐 뒤에 불린 아르보리오 쌀을 넓게 펴주고 쪄줍니다. 고두밥의 냄새는 한국 쌀로 지었을 때랑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다 익은 쌀은 접시에 옮겨 담고 이번에는 한국 쌀로 고두밥을 지은 뒤 마찬가지로 접시에 옮겨 담습니다. 완성된 고두밥은 충분히 식혀두고 고두밥이 식는 동안 법제가 된 토마토 허브 누룩을 가루가 되도록 분쇄한 뒤에 3등분해서 계량해줍니다.
식은 한국쌀 고두밥을 먼저 양조통에 넣고 누룩을 넣은 뒤에 주물러가며 잘 섞은 후 뚜껑을 덮고 1번 스티커를 붙여줍니다. 아르보리오쌀 고두밥은 2등분한 다음 마찬가지로 양조통에 누룩가루와 잘 섞은 뒤 뚜껑을 덮고 2번, 3번 스티커를 붙인 다음 3일 동안 발효해서 밑술을 만듭니다. 양조통이 4개가 된 이유는 실패한 다음 다시 만드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이탈리아 쌀이 수분 흡수도 훨씬 많이 하고 고두밥을 지은 후에도 안쪽이 단단한 등 한국 쌀과는 물성이 아예 달라서 기존 한국 쌀로 막걸리를 만드는 방법으로 그대로 했더니 제대로 만들어지지가 않아서 만드는 과정에서 몇 차례 실패를 겪었습니다. 이렇게 밑술이 만들어졌으면 이제 본술을 담글 차례죠. 깨끗이 씻어 물에 불려둔 이탈리아 쌀과 한국 쌀입니다. 같은 방법으로 고두밥을 만들어주는데 이탈리아 쌀로 고두밥을 지을 때는 한국 쌀로 고두밥을 지을 때보다 안쪽까지 충분히 익도록 시간을 더 길게 잡아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위아래 모두 충분히 익을 수 있도록 중간에 한번 열어서 뒤집어주고 충분히 익힙니다. 완성된 고두밥은 식혀두고 이번에는 한국 쌀로 고두밥을 짓습니다. 마찬가지로 중간에 한번 섞어서 전체가 골고루 익도록 해주고요. 완성된 고두밥 역시 마찬가지로 식혀둡니다. 1번 양조통은 한국쌀과 듀럼밀, 토마토 허브 누룩으로 만든 밑술입니다. 완전히 식은 한국쌀 고두밥을 양조통에 넣고 물을 부은 뒤 잘 섞어주고 뚜껑을 닫습니다. 다음은 이탈리아 쌀 고두밥 차례입니다. 완전히 식은 이탈리아 쌀 고두밥을 무게를 재어가면서 3등분합니다. 이번 양조통부터는 이탈리아 쌀과 듀럼밀, 토마토 허브 누룩으로 만든 밑술이죠. 이번 양조통에 이탈리아 쌀 고두밥을 넣고 이탈리아 쌀 고두밥은 한국 쌀 고두밥보다 수분을 훨씬 많이 머금고 있으므로 여기에는 추가로 물을 붓지 않고 뚜껑을 닫습니다. 다음 3번 양조통에는 고두밥과 함께 말린 토마토를 넣고 발효시켜서 토마토가 역할을 할지 한번 실험해보고자 합니다. 마지막 4번 양조통에는 고두밥, 말린 토마토와 함께 이탈리안 허브 믹스까지 넣어서 또 어떻게 맛이 달라질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막바지 단계입니다. 1번 한국 쌀로 만든 술을 삼배 주머니와 삼배천을 이용해서 거른 뒤 병에 담아서 위에 1번 스티커를 붙입니다. (2번) 이탈리아 쌀로 만든 술도 마찬가지로 거른 뒤 병에 담아 위에 2번 스티커를 붙여주고요. (3번) 이탈리아 쌀로 만들어 말린 토마토와 함께 발효시킨 술에는 3번 스티커를, 마지막 이탈리아 쌀로 만들어 말린 토마토, 허브 믹스와 함께 발효시킨 술에는 4번 스티커를 붙여줍니다. 이대로 냉장고에서 이틀만 더 숙성시킨 뒤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성된 이탈리안 막걸리의 모습입니다. 1번 듀럼밀 토마토 허브 누룩과 한국 쌀로 만든 막걸리부터 마셔보겠습니다. 뚜껑을 따자 탄산이 올라오는 걸로 봐서는 병 안에서도 계속 발효가 진행된 걸 알 수가 있네요. 마셔보겠습니다. 묘합니다. 우선 전부 다 한 번씩 마셔보고 차이점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우리가 흔히 맛볼 수 있는 익숙한 막걸리의 맛과 흡사했습니다. 병 안에서도 발효가 진행되어 탄산도 어느 정도 느껴지고 감미료를 안 넣었음에도 약간 달달한 맛이 느껴졌습니다. 지난번 오렌지 막걸리와는 다르게 신맛은 확연히 적었고 대신 떫은 맛이 더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토마토나 허브의 향은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가 않았습니다. 다음 2번 듀럼밀 토마토 허브 누룩의 이탈리아 쌀로 만든 막걸리는 1번처럼 약간 달달하긴 하지만 1번에 비해서 떫은 맛은 적은 대신 신맛이 약간 있는 편이었고 특이하게 쌀만 다를 뿐인데 술을 삼킨 뒤 코 속에서 은은하게 허브 향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토마토의 향은 느낄 수가 없었고요.
3번 듀럼밀 토마토 허브 누룩에 이탈리아 쌀과 말린 토마토를 함께 발효시킨 막걸리는 특이하게도 도수가 굉장히 셌습니다. 마시자마자 아예 1, 2번이랑 확연히 다른 게 느껴질 정도로 단맛이 거의 없고 마신 뒤에 식도가 느껴질 정도의 도수가 특이했고요. 토마토가 뭔가 발효를 더 촉진시키는 역할을 해서 토마토를 넣지 않은 1, 2번에 비해 도수가 더 높게 발효가 된 게 아닌가 추측해봅니다. 한 모금 넘긴 뒤 토마토 향이 어딘가에 남아있는지 눈을 감고 향을 곰곰이 찾아보면 그제서야 슬쩍 토마토 비스무리한 뭔가가 여기에 잠시 몸 담궜다 떠났구나 싶은 정도의 아주 약한 토마토 향이 나긴 합니다. 특이하게도 허브의 향은 또 느껴지지가 않았습니다. 4번은 듀럼밀 토마토 허브 누룩에 이탈리아 쌀과 말린 토마토, 이탈리아 허브 믹스를 모두 함께 발효시킨 막걸리죠. 당연하게도 허브 향이 가장 크게 느껴지는 막걸리였습니다. 거의 이탈리아에 한약방이 있고 거기서 술을 만든다면 이런 걸 만들겠구나 싶을 정도의 강렬한 허브 향이 인상적이었고요. 특이한 건 도수는 또 3번만큼 강하게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단맛과 떫은 맛, 신맛의 밸런스는 가장 좋았는데 이 말린 허브의 향이 호불호가 극단적으로 갈릴 것 같네요. 저는 당시에 마셨을 때는 불호 쪽이었는데 지금 이 녹음을 하면서 홀짝홀짝 다시 마셔보니까 점점 호 쪽으로 이동 중입니다. 시음을 도와준 친구의 맛 순위는 2, 3, 1, 4였고 저 역시 당시에는 동의했지만 지금 다시 순위를 매기자면 2, 4, 3, 1 순으로 평가하겠습니다. 공통적으로 토마토의 향이 기대했던 만큼 진하게 나지 않은 게 정말 아쉬웠고요. 만약 토마토를 맛이 정말 진한 이탈리아 토마토를 썼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영상은 절반의 성공으로 마무리가 되었고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듯이 저는 포기하지 않고 다음에도 색다른 막걸리에 도전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고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에 좀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